와, 제가 이 차를 이곳에서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. 부가티 트루비옹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디자인이 놀랐습니다.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. 현지 기준에서 380만 유로에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, 단순히 환율 환산만 해도 최소 한 4, 50억은 기본으로 되는 아마 그런 차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뭐 럭셔리, 뭐 하이브카 이걸 넘어서 이제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차로 좀 변모가 된 것이 부가티가 아닌가 싶네요. 부가티가 리막에 인수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모델인데 터보 엔진을 버리고 그리고 전기 모터의 힘을 받아들인 그런 변화를 겪은 모델이기도 하죠. 전면 디자인입니다. 타입 37 모델을 연상시키는 이 중앙 부분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부가티 시론에서 보였던 그런 디자인 요소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전면 헤드램프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됐는데, 이 부분을 또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윙 형태로 만든 것이 좀 특징입니다. 이렇게 보면 공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, 부가티의 상징인 이 말발굽 그릴을 비롯해서 공기 흡입구 굉장히 크고 넓게 배치가 됐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존 부가티 시론과 다르게 앞으로 훨씬 더 날렵하고 낮게 쭉 뻗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 것이 특징이네요. 자, 측면 디자인입니다. 제가 처음에 부가티 베이론을 봤을 때 조금 쇼킹이었던 부분이 이 차량을 중심으로 앞부분 3분의 1 부분만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고, 나머지 3분의 2는 엔진과 변속기가 배치가 된 그런 굉장히 독특한 비율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. 거의 한 5대5 비율 정도로 좀 개선이 돼 보여요. 굉장히 하나의 덩어리처럼, 하지만 유기적이면서도 우아한 이런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좀 인상적입니다. 이 부가티 특유의 C자 형태의 라인은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든 것도 특징이고, 이런 윈도우 라인을 또 가질 수가 있네요. 굉장히 좀 이채롭습니다. 이 위쪽을 보면 과거 모델처럼 센터 부분을 날개처럼 만든 것도 특징이고요. 리막과 함께 개발이 된 만큼 이 에어로다이나믹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, 실제로 봐도 이 사이드 포트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게 뚫려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차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둥글고 조금 둔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은 이런 에어로다이나믹 부분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은 바로 이 후면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얇은 형태의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됐는데, 실제로 보면 그 밑에 부분은 또 공기 배출구로 실제로 차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고, 이 차량의 후면부도 거의 다 공기 배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차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두가 디퓨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체 하단부터 이 윗부분까지 모두가 디퓨저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, 이 위쪽을 보면 디퓨저 상단에 바로 머플러가 자리하고 있죠. 이 디퓨저가 올라가면 이 공기가 또 와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, 그 부분을 배기로 통해서 뿜어내면서 조금 더 이 차량의 공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동차를 많이 봤지만, 이 정도로 디퓨저가 모터스포츠 카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드문 것 같습니다. 자, 엔진은 과거 W16기통 8리터 쿼드 터보 엔진에서 16기통이지만 V 형태로 변경이 됐고, 여기서 배기량을 이제 300cc 더 늘려서 8.3리터로 증강이 됐습니다. 예전 다치 바이퍼가 좀 연상되기도 하는데, 엔진에서만 1000마력을 만들어내고요. 여기에 3개의 전기 모터가 추가돼서 이 전기 모터에서만 800마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그런데 확실히 이 경량화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엔진의 무게가 250kg에 불과하다고 하네요. 배터리는 25kWh 용량의 이제 800V 배터리로 구성이 되는데, 이 모터에서 만들어내는 회전수가 최대 24,000rpm에 이른다고 합니다.
확실히 이 리막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만큼 이 엔진과 모터 부분 상당히 좀 훌륭하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25kWh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한 60km는 이 전기 모터만으로 또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이 전기 모터로만 좀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요. 자, 휠과 타이어도 기가 막힙니다. 네, 전륜에는 285 3520 사이즈의 미쉐린 팔럭 스포츠 컵2 타이어가 들어가는데, 이는 이제 부가티 뚜르비용을 위해서 또 별도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. 아마 엄청난 또 접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, 여기에 더불어서 이 부가티만의 전용으로 개발된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내구 성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. 자, 리어 타이어가 사이즈가 345에 3021 사이즈예요. 정말 이런 사이즈의 타이어를 과연 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로 넓습니다. 굉장히 넓어서 이 중앙 부분이 함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한 너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마저도 어느 정도의 와류는 그냥 이 디퓨저로 막아버린다는 생각으로 이 타이어 옆부분이 그대로 노출시킨 것도 상당히 특징이네요. 자, 현재 모델은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. 아직 뭐 양산형 모델은 아니라고 하는데,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이제 2026년부터 양산형 모델이 이제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. 총 250대만 또 한정으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센터 패시아 부분은 기존의 부가티 시론과 좀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,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 뚜르비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고요. 전체 무게가 700g에 불과하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안에는 티타늄, 사파이어, 루비 같은 이제 보석으로 제작이 됐고, 부품만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거의 이제 계기판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예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. 이 새로운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스포크가 이 안쪽 칼럼 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때문에 거의 이제 컨셉트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안쪽도 실제로 좀 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네요. 자, 지금까지 부가티 뚜르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,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멋집니다. 이 부가티 뚜르비용을 보고 나서 다른 차를 보면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? 뭔가 이게 굴곡이라든지 선,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차가 보여주는 그 임팩트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고회전 지향 엔진까지 적용이 됐으니까 과거 부가티에서 느껴졌던 그런 둔탁한 사운드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고 그런 고회전의 멋진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, 이 차가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, 기회가 된다면 또 시승까지 해보고 싶습니다. 정말 뭐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차라고 해도 될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이 차의 리뷰가 나오면 제 자동차 매니아로서 먼저 찾아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.